프로 이직너, 국내산 직장인입니다. 제가 다른 쪽으로 프로였으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하필이면 이직으로 프로라서 저희 집에는 반려견이 있어요. 땡구 소리가 날 수 있어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직 시장에서 커리어를 쌓은 건 그렇게 오래되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짧거든요. 제가 원래는 회사를 다니다가 이 그지 같은 회사 당장 때려쳐야지 하고 딱 때려치고 새로 구하고 때려치고 새로 구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회사를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아는 오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그런 식으로 하냐. 그렇게 되면 네 커리어가 깎이는 거다. 그러니까 이후에는 이 회사를 다니고 있다가 이직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해줬거든요. 근데 마침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기업 계열사를 다니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 좋은 조건으로 잘 다니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잘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직을 막 알아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이직이 되게 잘 되는 거예요. 이직이 괜찮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또 그 회사에서 다음 이직을 할 때는 제가 러브콜을 많이 받았어요. 러브콜을 많이 받았고 수많은 회사들이 저를 너무 좋게 봐줘서 무조건 면접은 당연히 합격이었고 1, 2, 3차 나눠서 보는 회사에서도 되게 잘 됐고 막 이랬었던 경험이 있어서 이직 시장에서 내가 꽤 먹히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직할 때도 되게 잘 이직을 하게 된 케이스죠. 뭐 그런저런 모종의 이유들로 이직이 되게 쉽고 편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다 충족해줄 수 있는 방법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또 해주시잖아요. 이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냐. 이직을 잘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상 그냥 커피 마시면서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직을 되게 잘하는데 걔가 야 이렇게 이직하면 좀 좋던데?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막 엄청나게 대단한 전문가의 조언도 아니잖아요. 한 개인이 그냥 살아가면서 이직을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라고 얘기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직을 할 때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왜 이 회사에서 내가 이직해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 사업 안에서 아웃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진짜 마음이 쓰라리거든요. 내가 열정과 정열을 막 다 해가지고 여기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모든 걸 내려놓고 다음 회사로 간다? 그럼 그 회사 일도 저는 되게 잘 할 수 있겠지만 기존의 회사를 버리는 것 자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난 여기에서 모든 거를 다 내가 쏟아 부었는데 이거 놓고 나오라고 하니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늘 생겼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 회사들이 그렇게 편안한 그게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보다 남들 말에 되게 고분고분하게 잘 들을 것 같지만 MZ 스타일이라서 막 윽박 지르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분위기 이상하거나 이런 데를 잘 못 참아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 안에 있으면 심장도 되게 아프고 두근두근거리고 저도 막 이상해져 버리고 깐따삐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를 나가야 되는 이유를 일단은 내 개인적인 이유를 찾고 명확해지면 그 이유를 확실시해서 무조건 이직한다로 바꿔요. 저는 그렇게 마인드셋을 하거든요. 이 회사랑 나는 이제 끝이야. 난 진짜 끝이야. 난 무조건 나가. 이렇게 딱 확정이 되면은 전 그때 이직을 알아보기 시작해요. 이유도 없이 알아보진 않거든요. 그러면은 둘 중에서 하나입니다. 지금 회사를 커리어를 살려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회사를 날릴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되는데 한 6, 7개월 정도 애매하게 있는 회사였다면 저는 그 회사 이직할 때 안 썼을 것 같아요. 아예 안 쓰고 이직을 해서 면접을 보는데 그 회사에서 지금 당장 출근해 줄 수 있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한 2, 3주는 기다려달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6, 7개월 다녔던 회사니까. 그럼 그때는 내가 지금 아주 작은 회사에서 지인을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거기 일을 잠깐 마무리하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2, 3주의 기간만 나한테 줘라. 내가 마무리 짓고 여기로 바로 이직할 수 있다. 이렇게 어필을 해서 이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랬던 적이 없었고 다 1년 이상씩 된 회사들이었기 때문에 이직을 할 때 그냥 2, 3주 기간을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놓고 합격하면 2, 3주 만에 여기 때려치고 바로 넘어가는 케이스로 넘어갔거든요. 그럼 중요한 건 제가 기존에 있는 회사를 날릴 수가 없잖아요. 이 회사의 커리어랑 내가 쌓았던 경력이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나열을 해야 된단 말이죠. 기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경력 기술서에 되게 화려하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해서 딱 점핑해서 넘어갈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게 꼭 하나씩 있어요. 왜 이직하려고 하냐. 보통은 이 회사가 경영이 좋지가 않아서요. 회사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성과를 냈지만 그래도 회사 사정이 좋지가 않아서요.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대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 저는 여태까지 제가 다녔던 모든 회사가 초절정을 찍을 때 꼭 제가 있었어요. 이거는 거짓말을 하나도 보탠 게 아니고 다 진실입니다. 제가 그 회사의 영광이 진짜 영원할 것 같을 때 꼭 거기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직할 때는 그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있었는데 왜 나왔냐라는 질문을 꼭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유를 어디 회사 가서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주일에 2번 이상은 회식을 참여해야 이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몸은 건강한데 술이 잘 받는 사람도 아니고 일 끝나고 그렇게 야식을 먹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난 이런 문화가 너무 안 맞아서 못 다니겠더라 이런 식으로 핑계댄 적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여기 방향성은 이렇게 가는데 사실 난 이런 직무를 원해서라고 얘기해 본 적도 있었고, 가장 최근에 지금 직장에서는 왜 나오려고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이런 직무를 원하는데 이 회사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있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직무를 찾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가장 타당하지 않았던 이유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회사들이 응? 막 이렇게 물음표를 그리곤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좋은 직장 잘 찾아서 오긴 했죠. 운이 좋았죠.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 이유를 꽤나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기존 회사를 까서도 안 되고 내가 했던 직무를 날려버리는 얘기를 해서도 안 돼요. 회사가 개판이라서요. 그럼 나도 개판으로 일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렇게나 좋고 이렇게나 최고라는 건 내가 분명 알고 있지만 사실 나는 이런 사람이라서 여기에 맞는 이거를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무튼 그렇습니다. 된 거야 안 돼? 일로와. 넌 좀 이따가 씻어야겠다. 얼굴 봐봐. 자, 그렇게 해서 이직 사유랑 이 모든 것들을 잘 만들고 난 다음에 이직을 보러 갈 땐 어떻게 하냐? 그럼 저는 제가 이미 이직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연차를 땡겨와서라도 시간을 내서 무조건 다 면접을 보러 갑니다. 그냥 무조건 엄청 보러 다녀요. 우리 땐 대학교가 가나다군이 있었거든요. 가군, 나군, 다군 해서 상향, 중간, 하향 이런 식으로 3개를 써서 막 이렇게 대학교를 다 면접 보러 다니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직장도 내가 가고 싶은 곳, 중간인 곳, 그리고 하향 이렇게 3개를 써서 막 보러 다녀요. 막 보러 다니고 거기에서 합격한 것 중에서 전 골라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코카콜라 맛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직을 하는 거죠. 합격을 했다 하면은 이 합격 일자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어떻게 플레이를 하냐면 기존 회사에 있다가 야, 나 다른 데 이직하게 됐어. 2주 뒤에 그만둬야 될 것 같아 라고 때려요. 그리고 이 새로운 회사에 있다가는 면접을 볼 때 언제 출근 가능해요? 라고 하면은 2-3주 정도 기간을 주시면 제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2-3주 정도 기간을 주시면 마무리해보겠습니다 라는 말 자체가 내가 만약에 한 달이나 2달 뒤에 이직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한 달이나 2달 뒤에 여기 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한 달이나 2달 뒤에 진짜 입사하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다가 마냥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안 와버리면 우리 회사는 완전 붕 뜨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기간을 짧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생각보다 빨리 우리 회사에 올 수 있으니까 뽑아서 이렇게 데리고 오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게 새로운 회사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해놓고, 기존 회사에 있다가는 2주를 먼저 때리면 충격을 받거든요. 2주 만에 나가버리면 어떡해, 그럼 우린 어떻게 정리하라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원래 다음 회사에서 일찍 와달라고 사정 해가지고 원래는 2주 만에 나가려고 했는데 그럼 3주까지 있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양쪽으로 3주를 맞춰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직을 점핑했었던 것 같아요. 대신 단점은 잘 쉬지 못한다는 거. 그래서 정말 쉬지 못하겠다 싶을 땐 새로운 회사에 한 2-3일이나 일주일 정도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안 쉬고 나갔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저만의 이직의 방법을 좀 공유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직 사유를 정확하게 내가 진짜 진실되게 정하는 거. 두 번째로는 회사에 말하는 이직 사유를 말하면서 내 경력기술서 제대로 쓰는 거.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합격을 했을 때 양사 간의 조율을 잘 하는 거.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새로운 회사에 적응 잘 하는 거. 그래서 입사 후에 이 회사에서 내가 어떨지를 그리기 위해서 저는 수많은 회사들을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좀 구리네? 여기는 이렇게 생각하네? 여기는 관리자는 되게 이상하네? 이쪽 업계가 원래 이상한 건가? 이런 것들을 딱 나눠서 구분하고 이 시장의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저는 면접을 보면서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이직 꿀팁 같은 거를 얘기해 봤는데요. 어떤 인간의 주저리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안녕!